반갑습니다. 바로 전에 LS 테크스퀘어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연달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테크스퀘어에서는 공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앞으로 스마트화, 저희 회사에서는 스마트화라고 하지 않고 디지털 공장화 이렇게 아주 12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지금 10년이 넘어갔네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14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장 오픈하라 그래가지고 6개월만 버티다가 뭐 하여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14년도부터 공장을 오픈하기 시작을 해서 코비드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공장을 방문을 했죠. 하여튼 어찌됐건 지금 테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치월장한 회사를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10개로 정의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합리화, 자동화, 디지털화, 솔루션화. 솔루션화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60개의 시스템들이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가장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경영회의 때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전부 다 시스템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갖고 팀장들 25명이 일사불란하게 그 앉은 자리에서 의사결정하는 쪽으로 경영회의가 변경이 됐죠. 이러면서 데이터가 3년간, 17년도부터 저희가 빅데이터를 추진했는데 그때 이후로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금 이제 AI, 빅데이터, 또 공정 간의 이동을 이런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이제 품질 분량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5가지 영역이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화의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IoT라든지 경영자의 의지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모랄 이쪽 부분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그 부분을 리딩했던 그 선배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조직을 리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BC, AI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 IoT 구축을 하는데 이때 14년도부터 공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공장을 오픈하면서 실제 그때 당시에 3.1이었어요. 인더스트리 4.0인데 우리는 도대체 몇 점 0이냐 했을 때 3.1에서 시작을 했죠. 지금 시작해 보면 이제 기초 단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레벨 3에서 레벨 4로 목표를 해가지고 이제 자율공장화 하는 거죠. 자율이라는 게 뭔가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화라는 단어는 이제 정부에서 쓰는 용이고 저희들은 DX를 위해서 이런 MES나 솔루션들이 하나 유니트 단계로 낮춰진 단계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제 16가지 유즈 케이스는 세계 월드 클래스 등대 공장 할 때 올린 과제였어요. 이 중에서 실제 5가지 영역에서 이제 심사를 의뢰했고, 뭐 생산 관리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ESG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유즈 케이스고 지속성,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조직 내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게 오픈 이노베이션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근데 공유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았고 이런 유즈 케이스 앤드 조직 문화 그다음에 인프라된 이런 지식들을 협력 업체를 통해 가지고 또 실제 업체들한테 많은 전파를 했습니다. 모든 대기업들이 오늘 꽁꽁 닫죠. 절대로 오픈 안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14년도부터 공장을 오픈하면서 테크스퀘어라는 문 이름이 여러분들한테 또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테크스퀘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지금 14년도부터 쭉 진행을 해가지고 20년도까지 제가 설명한 사람들 한 10,000명이 넘어가요. 한 12,000명 되고 업체들도 뭐 상당히 600, 700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제 철학은 뭐였냐면은 윈도우 투어가 되지 말게 하자. 어차피 오픈한 거. 그래서 라인 깊숙이 들어가면서 합리화, 자동화,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솔루션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의사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눈으로 보고 실제 설명을 하면서 스마트화의 어떤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을 저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좀 여러분들도 실제 제가 이제 뭐 정년퇴직은 했지만 후배들이 하는 일들을 상당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S 소속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사소한 거라도. 그래서 항상 문을 두드려서 LS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이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죠.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저도 제조 생산 기술 해가지고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엑셀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보름 동안 정리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보고했던 이런 기억들이 나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대시보드로. 또 어떻게 3D로 이게 이제 DT로 가는 이 프로세스인데, 이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화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이라는 게 저희들은 미리세크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전기기 때문에 엄청난 DB와 서버의 용량과 또 시스템의 어떤 이 알고리즘이 받쳐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처리가 안 돼요. 처음에 그 3초 라인을 데이터를 관계형 DB로 올렸다가 막 13분, 12분 최소로 들었는데도 2분 30초 걸리는데, 이 17년도에 이 빅데이터 분산제어 이쪽에 눈을 뜨면서 미리세크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해인전기인데, 해인전기는 이제 전기품, 차단기, 프레임 아시하고 이런 우리 회사의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OEM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모자랐죠. 그래서 위크 포인트 3개를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전통적인 스와트 분석을 했는데, 저는 스와트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만 봅니다. 스트롱 포인트하고 일단 기회 부분만 봅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위협이라든지 위크 포인트를 해결하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덮어둡니다. 덮어두고 실제 스트롱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실제 기회가 돼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살릴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에 총 집중을 해가지고 진행을 풀어나갔습니다. 이 작은 실수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모든 그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은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솔루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MES 업체들이 96%가 투입이 되면서 14년도부터 한 5년 동안 리딩을 했는데, 실제 공급업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합리화, 자동화, 디지털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솔루션 구축해놓고 데이터만 입력하면 돌아가라고 안이한 자세를 했다가 전에 얘기했듯이 60%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자동화, 합리화, 디지털화 하면서 데이터가 스스로 입력되는 게 한 70%는 돼야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엑셀하고 EBR 작업을 시작합시다. 엑셀 작업을 70% 이상 시스템 내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안 돌아갑니다, 시스템. 그래서 저도 엑셀 뭐 귀신같이 다루지만은 엑셀을 버리기 시작했고, 항상 프로젝트 할 때마다 플랜카드를 붙여놓습니다. 엑셀하고 EBR 작업 몇 프로까지 진행됐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자동화를 제 1차적으로 했어요. 다 손으로 작업하고. 여기서 자동화를 하면서 반드시 자동화해서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해라. 이 부분을 철칙으로 열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공급업체들이 있어요. 공급업체들이 내가 다 해줄게, 2억만 주면 하는 업체들이 그때 당시엔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 공급업체의 취약한 부분들을 이 얼라이언스 형태로 해가지고 파트너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로, 하청업체가 아니고 얼라이언스로 해가지고 공급업체에는 자동화와 라인과 공정과 분석할 수 있는 공정 분석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업체들, IoT 센싱, 뭐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급업체들은 솔루션 코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얼라이언스대로 지원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모든 그 업체들이 그 설계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설계, 그 도면하고 BOM.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라우팅이 안 되면은 MES 뿌릴 수가 없어요, 공장에. 그래서 실제 ERP 솔루션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MES 공정 기능 구성들을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 기존해가지고 표준화가 되어 있고, 아주 손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 단, 이런 모든 날코딩이 아니고, 낚기가 좋기면 엄청나게 날코딩을 해가지고 뒤에 업체 들어와가지고는 실제 풀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공개하라. 그러면 소스 공개하게 되면 엄청나게 정리를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그 스텝들이 되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지속적인 유지보수,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형태로 진행을 했을 때 호흡이 잘 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여기에 선정된 업체들이 실제 지금 이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3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얼라이언스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반아시아 공단, 그 다음에 창원의 그 LG전자 그 협력사들,
그다음에 청주 산단,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급업체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얼라이언스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맞춰 나가면서 실제 공급업체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진단해가지고 16가지 중에서 1단계,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8개, 그 다음에 실제 6개는 한 3, 4년 뒤에 하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IOC 미 적용업체에서 지금 이제 중간 2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제 비전검사 이런 자동화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그 이 조도하고 레졸루션이 생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화상에다 AI 알고리즘 지금 이제 욜로를 썼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런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분량까지 같이 검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프루프도 이제 구현을 했고 이제 검사 공장 이런 결과물도 실제 이걸 하면서 미첼이라는 혼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스크류 체결은 무조건 이렇게 자동화로 진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작업자가 한 30명 정도 돼요. 지금 뭐 어깨도 축 처져 있지만은 엄청나게 이 작업 필요도가 어, 정말 증가되는 공정인데 여기에도 이제 자동화를 투입을 하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ABS로다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 부분도 검사 시간, 이 정밀도 개선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자동화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ABS로 연동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은 화상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실제 이 작업자가 진행하는 부분들 그 실제 바코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생산하면서 스치면서 생산량, 그다음에 분량, 그다음에 이런 오작업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계속 작업하다 보면은 그 하루에 지금 뭐 5천 개, 1만 개씩 생산하다 보면은 이게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화상 인식으로 잡아가지고 그 즉시 이제 시스템에서 예령을 걸어주고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바꿔나갔습니다. 품질 추적 시스템 이게 그 해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현대하고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공정상의 데이터를 무조건 다 요청을 해요. 데이터뿐만 아니고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량이라든지 분량률까지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원가를 다 오픈하는 셈이거든요. 원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자동화와 그다음 분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스크류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토르크 값인데 전부 다 이 수작업을 설정하던 것들을 지금 자동으로 다 디지털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각화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화 하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눈으로 보여라 말씀하셨듯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안 되거든요. 저희 회사 공장도 지금 6만 평인데 제가 제조 맡고 있을 때 한번 돌아다니면 2시간씩 걸립니다. 지금은 안 돌아다녀요. 3D로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각 공정별로 파업장 띄워가지고 설비별로 가동률이라든지 불량률, 그다음 결품상 대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실제 하나의 그 설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6개의 팀장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그런 시스템 내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거를 실제 우리 하나의 유즈 케이스로 보고 협력업체까지 또 이 중소업체까지 그런 노하우를 다 전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런 3D 시각화 문제였어요. 제가 지멘스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썼는데 물론 여기 지멘스 비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비싼 부분도 문제지만은 해마다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 어려워요. 이 독일 제품들이 하나하나 그 데이터 입력하는 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또 서버라인 들어갈 때는 또 3D 하기 위해서 또 몇 달 고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중소기업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유력한 업체를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애트리하고 뭐 노력을 해가지고 약간 성공을 했어요, 약간. 근데 약간 성공을 한 게 뭐냐면은 실제 레퍼런스를 써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그 노하우를 가졌고 공정상 과대 운동 불가제 해가지고 뭐 과잉이니 대గిం이 뭐 분량의 로스니 가공의 로스니가 실제 로스 플러스 그래서 일정 로스가 지금은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면서 지금 23가지가 자동으로 로스가 분석이 돼요. 여기 생산이나 제조 맡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스 분석하는 게 무진장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알고리즘 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전체 이동, 그다음에 이 레이아웃 구성하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다 보면 이제 그 레이아웃 구성하는 것도 편하거든요. 여기 23가지 로스가 분석이 되면서 의사 결정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레이아웃 그려가지고 올리면은 한 100번 그리면은 한 번 그 억셉트 돼가지고 이제 투자품이 되는 게 우리 세대의 일인데 지금은 한 3번 정도 레이아웃 3D로 그려서 올리면은 투자 품위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그 의사결정의 스피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를 제일 첫 번째 배에서 이 해인전기도 전체 3개 등으로 돼 있고 우측으로 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3D로 표현해가지고 시각화했고 동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적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10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중에 필요한 공정들 자동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까지 가는데 3년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반아시아 공단에 14개 업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에도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정부의 그 지원 과제 중에서 좀 금액이 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오픈하면 실제 이게 예를 들면은 지멘스나 뭐 PTC나 다소나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공화랑 더 붙어요. 근데 아무리 싸게 해도 2, 3억씩 들어가는데 4,500만 원에 납품해라. 그리고 중소기업 진행할 때는 4,500. 그다음에 실제 이제 엔지니어들 투입하는 게 보통 7천, 그러니까 한 달에 보면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2달이면은 멘토링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구축하는 거 하나 프로젝트 샘플링 해가지고 그래서 3,500. 그래서 이런 미만으로 이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패키지를 만약에 3,500 안 산다 그러면은 4,500에 그 시뮬레이션 이거 구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 업체하고 키운 업체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매달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 3D화 하는 것들이 이제 국산화가 하나둘 되면서 엄청나게 다른 업체들도 여파가 심해가지고 이 3D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공정 분석이 돼야 돼요. 레이아웃 분석이 돼야 되고. 근데 이렇게 보여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공장의 ROI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3D로 보여주면서 이동간의 로스라든지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수치화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야지 이게 이제 3D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더 하게 되면 PPS까지 가능하죠. 저는 이제 APS 저희 회사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PPS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이제 이 프로덕트 플래닝 이쪽에 이제 맞춰서 하고 있는데 APS는 너무나 이 많은 부분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APS는 조금 좀 스피드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십시오. 이게 나머지 시스템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뭐 ERP하고 SCM하고 PLM하고 WMS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야 또 영업이 오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있어야 맞춰지는 건데 그냥 뭐 이론적으로 우리 APS 꾸밀래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탄탄하게 인프라가 구축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PS로 한 단계 낮춰서 지금 프로덕트 베이스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리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시뮬레이션 되고 내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은 이런 그 생산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생산 예측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시스템 구축할 때 순서가 ERP, MES, SCM, WMS 순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시할 때도 창고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창고 하나 졌다 하면 10억이에요. 이게 실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창구만 돼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WMS도 결국 MES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MES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혼동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MES 8번 어드밴스드 했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 했다가 해마다 어드밴스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13개월이 지나야 13개월이라는 게 뭐죠? 1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베이비 케어하고 똑같아요. 애가 딱 태어나면은 13개월이 지나야 이제 슬슬 이제 기어다니고 조금 일어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그 조금 기어다니고 해서 일어나기,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점, 요 시점이 1년 정도 지나야, 또 어드밴스드 된 다른 시스템으로 접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아까 이제 뽀득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억에서 거의 뭐 1,000억까지 올라가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는 이제 복 받은 회사고요. 이 회사도 뭐 복 받은 회사 중에 하나지만 13억 매출에서 지금 314억 매출을 하고 있어요. 이
저희 이거 스마트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100억 이상 된 업체들을 키워나갑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0억이 지나야 ERP MES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50억이 지나야 생기가 필요하고 QC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50억 미만인 업체들은 진짜 힘들어요. 이런 쓰기가. 뭐 돈이 돼야 뭐그 부서를 운영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50억 이상이 되면은 뭔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부서가 생기고 부서가 생기다 보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때부터 시스템을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0억이 되면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중소기업에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7.06시간 곱하기 21 곱하기 12달 하면은 그걸 나누면은 308원이 나와요, 분당. 엑셀 만지작거리고 100분 날려버리면은 3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10명이요. 하루에 30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로스인데 그거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게 결국 시스템의 매력이거든요. 왜 MES를 투입을 해야 되느냐? 현장의 그 생인하고 틀려요. 모든 업무를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 계획을 짜게 되면 영업하고 맞춰야지. 현장의 캐파도 봐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실제 이런 시스템 내에 있는 데이터 갖고 내가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엑셀 갖고 만지작거리면 하루 종일 걸려요. 월급날 보면 일주일 내내 밤새잖아요. 연말정산 때 2주 밤새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의 매력을 알아가면서 데이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스마트화가 그 첫 번째 단계다. 실제 이거 하면서 많은 돈을 저희 업체들한테 메리트를 줬고, 메리트를 주는 대가로 해서 기초 ICT 미적용에서 기초기 중간대가까지 이 사장님한테 대표이사한테 자신감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요. 지금 제가 1년에 한 100개 정도 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물어봐요. 왜 스마트화를 해야 되는지. 진짜 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답답하지만 웃으면서 차곡차곡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설비가 급한데 자동화 해야 되는데 무슨 스마트화야? 자동화와 스마트화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더 설득을 해나가죠. 자동화, 디스타라 이런 그 이 스마트화는 공통 단어예요. 생인화를 해야 되고 로스를 줄여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은 없지만 결국 데이터를 갖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 자동화는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퀀터티하고 퀄리티만 책임지지 데이터는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데이터 책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합리화, 자동화, 디지털화, 솔루션도 뭐 기본 4개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에 이 빅데이터가 발생이 되면서 AI, 결국 각 업체별로 이 풀어야 될 알고리즘, 내가 선택해야 될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여기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탄소 발자국과 중대재해입니다. 탄소 발자국은 대기업한테 엄청나게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1월 달 이후에는 유럽으로 수출이 안 나가요. 그럼 이제 스코프 1, 2, 3가 있는데 스코프 3까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해야 이제 유럽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이거든요. 어저께도 중소업체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들은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중견기업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자 하고 저번 주에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이제 저희 LS 회사는 PLC나 뭐 HMI나 서버나 기본 그 하단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좀 강력한 그 스트롱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스템, 그다음에 실제 중대재해, 에너지 이런 쪽을 디지털화 시키면서 실제 앉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나간 업체고, 이 업체도 1년 전에는 이런 엄두를 못 냈어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해라. 뭘로? 그림으로. 그림이라는 게 DT나 이런 그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저희들도 이제 PLC를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 보면은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래서 대기업들은 여기까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직접 배출하고 간접 배출하는 게 통제범위에 있는지, 통제범위에 없는 건지, 통제범위에 없다라는 얘기는 협력업체까지 다 추적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쭉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전 과정 탄소 추적 자료를 수집해라. 이게 이제 ACA예요.
ACA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 계산하는 공식이라든지 시스템 이게 뭐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이 에너지 중에서 이제 오정이라고 그러죠. 뭐 전기라든지 찬물이라든지 더운 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또 컴프레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오종 추적하는 장치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전기 회사다 보니까 실제 에너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제가 공장에 한 700개 깔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많은 중소업체 이제 깔아드리고 있어요. 실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자 하나 하드웨어 바꾸는 데만 650만 원을 들었는데 지금 한 500만 원이면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서 왜 바꾸느냐면은 그 분전함에서 이제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파워 퀄리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요. 세그니, 스웰이니, 고접하니,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한 20몇 가지 파워 퀄리티 오면서 전기 감사 올 때도 편하고 실제 내가 피크치 관리를 맨날 엑셀로 관리하던 거를 순식간으로 다 보면서 일단 기본 뭐 스코프 1, 2, 3가 됐던 뭐 내가 얼마큼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그 유니티 기기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이면서 분전함을 바꾸고 배전반, 분전함, 그다음에 제어반까지 이게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 스코프 1, 2, 3의 이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은 이제 솔루션에 올려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해서 추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무료로 저희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축 사례가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직접 계산, 시스템 연계 미흡, 자체 산출 누가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계산하고 시스템 연계해서 자체 산출이 가능하게 하고 실적 데이터 이쪽으로 한다는 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두 가지 특징이 내가 쓰는 전기값이 얼마지? 이런 부분들하고 내가 그 이 제품 하나 만들 때 전기값이 얼마, 에너지 값이 얼마나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청정 에너지를 바꾸지? 이런 이제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차단기 하나 만들 때 전기값이 2원이 들어가요. 자동화 라인에서. 근데 수동 라인에서는 280원이 들어갑니다. 그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빌미로 해가지고 차단기 라인을 전부 100% 무인화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어떤 의사결정 포인트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에너지 모니터링 하면서 ACA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진 노하우를 갖고 여러분들을 무료로 도와드리는데 그 방법은 솔루션 이런 부분을 무료로 드리고 필요한 멘토링도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이트에서 지금 열심히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 LS 이쪽의 테크스퀘어는 커다란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이런 디지털화, DX화 하는데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테크스퀘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정보도 많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런 설비도 필요할 거에 많고 또 어떤 공급업체랑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한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부지런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